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뼈 있는 남의 말 대잔치 뼈아대 오늘 폴라리스 이야기 시간입니다. 오늘 이야기의 제목은 어떻게 보는가가 전부다. 보는 것이 여러분이 전부다. 여러분이 이렇게 어떻게 삶을 어떻게 보고 세상을 어떻게 보느냐가 여러분 자신이고 이제 전부다. 써 있는 걸 한번 읽어드리면요. 관점은 존재를 규정한다. 당신을, 가족을, 주변 사람들을, 세상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때론 이것이 우리의 전부일 수도 있다. 이제 제목 그 자체를 말씀드린 거예요. 이게 뭐 말씀드리면 완공의 믿음장이 그거예요. 우리 스스로를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달라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나를 고정적으로 바라볼 것인가, 내가 성장한 사람으로 바라볼 것인가, 내가 나의 잠재력을 낮게 바라볼 것인가, 내 잠재력이 되게 높음을 내가 만약에 이렇게 열심히 해낼 수 있다는 거를 스스로를 이렇게 믿고 바라볼 것인가. 따라서 내 자신을 바라보는 관점 때문에 내가 하는 퍼포먼스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생각해 보세요. 내가 나를 바라보는 관점이 결국 내 존재를 규정을 하는 거예요. 내가 어떤 사람이냐를 내가 어떤 사람이냐, 내가 바라보는 게 내가 어떤 사람이냐예요. 우리 이제 이 얘기 많이 했으니까 가족을 하면은 이제 와이프랑 이제 우리 애들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엄마도 얘기를 하는데 부모님도 저희가 이제 장모님하고 우리 어머 이제 둘째 다 호르몬이어가지고 이제 이런저런 얘기를 해요. 어떤 얘기를 하냐면 이제 우리 아이들 같은 경우는 이제 지금 겸이는 지금 이제 4살 5살 이제 올해 5살이죠. 5살인데 뭐 이제 얘가 막 뭐 때 같은 거 막 부리단 말이죠. 부리는데 가끔 얘가 하는 게 애기기 때문에 말도 안 되는 걸로 막 때를 부리는 거예요. 그런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게 이제 저희 첫째랑 결부되어 있으면 첫째가 그거 속상하면은 둘째를 좀 혼내긴 해야 되는 거야. 근데 혼내대 이게 아무 생각 없이 하잖아. 그러면은 얘한테 이제 명백히 잘못된 일이니까 잘못한 걸 막 설명하는데 이게 안 먹히는 게 많이 있죠. 왜냐면 애기 때문에 그게 먹히지가 않는 거야. 그래서 되게 중요한 게 뭐냐면 내가 우리 아들을 둘째를 어떻게 바라보느냐가 되게 중요해요. 거기 따라서 애에 대한 존재가 규명이 되고 우리가 행동이 달라지는 거야. 얘는 진짜 애기구나. 진짜 애기이기 때문에 그거는 우리처럼 그걸 받아줄 수가 없는 거다. 라고 하게 된다면 애한테 그걸 구구절절 설명하면서 하는 게 아니라 조금 그 상황 가운데 보듬어 줄 수가 있는 거죠. 조금. 그리고 인정해 줄 수가 있는 거고. 그다가 이제 우리 그 애들이 20살이 됐을 때 성인이 되잖아. 성인이 되는데 저랑 와이프랑 어떤 생각을 하냐면 우리는 이제 성인이 되면 예전과 다르게 지금 경제가 뭐 예전만큼 뭐 20살 됐다고 막 독립하는 게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시대에 맞게 20살 때면 인격적 독립, 그리고 애가 이제 결혼을 하면 그야말로 이제 완벽한 독립. 라고 결정을 했어요. 결혼해도 못해. 애기는 엄마 아빠가 돌봐줘야 근데 이제 이제 우리 와이프는 되게 그런 거에 되게 칼같처럼 생각하더라고. 근데 중요한 건 그렇게 논의를 하면서 뭘 하냐면 우리가 우리 애들은 변한 게 없어. 그냥 우리가 애를 바라보는 관점만 바꾸는 거예요. 그러면은 아이들이 우리가 바라보는 관점으로 존재가 규정이 돼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은 우리 대화하는 도가 어떻게 됐냐면 이 성인이 되면 인격적으로 독립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아이들이 자기 스스로 결정할 수 있게끔 많이 만들어줘야 되겠다. 그리고 대신 우리가 크게 뭐 어떤 의견을 했을 때 터치를 안 해야 되겠다. 대신 거기에 대해서 스스로 책임을 지게끔 해야 되겠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나중에 이제 결혼을 하게 되면 완벽하게 분리될 수 있게끔 우리가 행동을 해야 되겠다. 라고 되는 거고 저희 어머니 같은 경우는 요즘에 느낀 게 뭐냐면 뭐랄까 좀 어린아이 같아졌다고 해야 되나? 그럼요. 네, 특히 저희 엄마 같은 경우는 저는 약간 충격이었어요. 왜냐면 장모님은 좀 그런 경험이 좀 있었는데 저희 어머니는 약간 남자 같고 엄마한테 남자 같고 뭔가 이렇게 허탈하고 저한테 이렇게 뭐랄까 이렇게 애정 표현 그런 것도 안 하시고 혹은 뭐 삐지지도 않으셨어요. 그런 게 없어. 가끔 보면은 이렇게 감정 별로 없는 남자 같은 그런 느낌이었어요. 근데 한 65세 정도 될 때부터 일단 삐지시더라고. 저는 너무 생소한 거예요, 너무 그게. 그리고 뭐 작은 거에 약간 기분 상해하시고. 근데 그렇게 느끼면서 제가 처음에는 이거 왜 이러지? 라고 했다가 또 와이프랑 얘기하면서 결론 내린 게 뭐냐면
아 나이가 드시면서 아이가 된다고 하지 않는가? 그래서 어머니가 분명히 나의 어머니고 나이가 많이 훨씬 더 어른이시지만 우리가 한 65세, 70 정도 되면은 되게 어린아이 같은 모습이 나온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어린아이 같다고 생각하고 대해드려야 되겠다. 라고 이제 결론을 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조금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고 그걸 좀 우리가 좀 약간 불합리하더라도 조금 들어줄 수 있고 그렇게는 달라지는 거죠. 그게 어떻게 되는 거냐면 우리 부모님이 뭐 달라진 게 없어요. 그냥 우리가 우리 어머니를 어떻게 생각하는가,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관점만 달라졌을 뿐이에요. 이 다음에 이제 주변 사람들 하면은 우리가 이제 여기 뭐랄까 우리 이제 회사잖아요, 회사. 저는 이제 주변 사람들 중요한 사람이 이제 회사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면은 우리 이제 영준이가 있고 우리 팀원들이 있죠. 이거죠. 영준이는 저보다 어려요. 맞죠? 그리고 솔직히 얘기하면 공부를 하면은 저한테 영준이가 솔직히 얘기해서 부족한 모습 많이 있어요. 솔직하게 얘기하면. 근데 우리 안에 비즈니스에서 이 친구가 비즈니스에 대한 퍼포먼스를 엄청 잘 낼 뿐만 아니라 이 회사 내에서 갖고 있는 리더십이 크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얘 친구는 너 나 4살 어리냐? 4살 어리지만 회사 일을 할 때는 딱 제가 관점을 바꿔요. 우리 팀 리더라고. 그러면은 이 나이 차에 그게 딱 잊어먹어요. 회사 지낼 때는 내 상사. 이게 머릿속에 박혀있는 거죠. 그게 근데 관점을 그렇게 안 하면 그게 안 되는 거죠. 근데 내가 관점을 딱 그렇게 하니까 우리 회사 진행할 때는 크게 문제 없잖아. 그런 관계 속에서. 한 번도 없었죠. 그리고 왜냐면 제가 어떻게 행동하느냐가 또 우리 다른 팀원들한테도 영향을 미치거든요. 근데 그게 어떤 거냐면 얘가 바뀌기 별로 없어요. 똑같아. 얘는 그게 있는 거야. 근데 내가 어떻게 바라보는 관점에 따라서 얘 존재가 규정이 되고 거기에 맞춰 내 행동하게 되는 거죠. 우리 팀원들, 우리 체인지 그라운드 PD분도 마찬가지인 게 어쨌거나 저희가 여기 이제 사주잖아요. 그러면은 요즘 여기잖아. 직원들을 도구처럼 여기고. 도구처럼 여긴다는 게 뭐냐면 직원을 바라볼 때 바라보는 관점이 도구로 바라본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사람이 그렇게 바라보면 어떻게 하냐면 거기에 맞게끔 사람이 행동하게 돼 있어요. 도구는 필요하면 쓰고 버린다. 되는 거겠죠. 근데 저희는 그게 아니잖아요. 우리 직원분들의 그 인격과 또 우리 팀원들이 행복하길 바라고 그리고 우리가 특별한 케이스가 아니면 뭐죠? 웬만하면 우리가 고용을 안정적으로 할 수 있게끔 그런 것도 우리 팀원들을 어떻게 바라보고 PD분들 어떻게 바라보는 관점 안에서 그런 어떤 조직 문화나 제도나 의사결정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관점이 엄청 중요한 거예요. 마지막으로 세상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냥 세상을 헬조선이고 바꿀 수가 없다. 실제로 헬조선을 하더라도 바꿀 수 없다 생각하는 순간 어느 누구도 바꾸려고 하지 않겠죠. 그러나 우리가 지금 좀 힘들고 그렇지만 이 세상은 바꿀 수 있다. 이 보기에는 정말 안 좋은 곳이 많이 있겠지만 그러나 이것도 다 바꿀 수 있는 거다 라는 관점을 갖게 되면 그 우리가 있는 현재 안에서 뭔가 바꿀 수 있도록 행동을 할 수 있는 요만큼의 어떤 동기부여가 생기는 거죠. 근데 만약에 세상은 뭐 다 그런 거 또 세상은 헬조선 바꿀 수 없는 거 이거는 그냥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거 라고 그냥 치부해 버린다면 솔직히 그냥 그대로 아무것도 우리가 바꾸려고 하는 사람이 없고 또 내 스스로도 바꾸려고 노력을 하지 않겠죠. 근데 기본적으로 우리 체인지 그라운드 모토가 나를 바꾸고 세상을 바꾸는 거잖아요. 세상을 바꿀 수 있는 대상으로 바라보고 실제로 여러 가지 불합리한 게 많이 있고 안 좋은 것이 많이 있지만 그 좋은 거를 바꿀 수 있는 자금의 어떤 힘이 우리를 통해 나올 수 있다라는 관점을 갖게 되면 세상을 이렇게 바라보게 되면 거기에 맞게끔 행동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세상은 복잡계고 복잡계에서는 나비 효과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세상을 바꾸고 싶으면은 세상에 여러분이 근데 만약에 세상에 여러분 태평양 같은 건데 태평양 바다에다가 여러분이 뭐 이렇게 돌 하나 던진다고 그게 뭐 요동이나 치겠습니까? 근데 이 복잡계에서는 저는 오히려 그 나비 효과에 계속 집중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날개짓을 계속 하다 보면 언젠간 태풍이 일지 않을까?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세상을 무조건 바꿀 수 있다고 보고 예를 들면 가끔 체인지 그라운드 댓글에 그런 글이 아주 가끔씩 나와요. 왜 여기는 정치 얘기 이런 거 안 해주냐고. 그러니까 저랑 고 작가님은 누구보다 정치에 적극적으로 참여했었어요. 젊었을 때. 고 작가님 아고라에다 글도 쓰고 저는 시위도 누구보다 자주 나가고 그랬었는데 왜 정치 얘기는 안 하냐? 그렇게 해서는 그러니까 해야 될 때는 당연히 해야겠지만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는 과연 우리가 세상을 바꿔야 되는데 동력이 쌓이냐 이거예요. 우리 관점이 바뀌었지. 관점이 바뀐 거예요. 바꾸는 관점.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지금 좌우를 떠나서 어디가 잡아도 잘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세상이 너무 빨리 바뀌어 버렸어요. 지금 패러다임이 너무 많이 빨리 바뀌어 갖고 옛날에는 좌가 됐던 우가 됐던 언론사만 지면 끝났어요. 자기네가 통제하면 되니까 좌가 됐던 우가 됐던 실제로 다 그랬어요. 근데 지금은 유튜브랑 뭐 페이스북, 뭐 소셜미디어, 트위터 같은 게 나타나면서 언론사로 세상 통제가 안 되는 거야 더 이상. 그러니까 이런 거를 경험해본 정치인들이 뭐 미국에도 많지가 않아요 제가 볼 때. 그러니까 뭘 해도 힘들어요. 왜 자기네가 여태까지 알고 있던 노하우, 그러니까 왜 지금 여전히 정치인들 나이 많은 사람들이 뭐 미국도 한국도 많은데 그 사람들이 갖고 있던 지식으로는 이 조직의 리더십이 안 먹히는 거예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요? 우리가 밑바닥부터 아예 진짜 훌륭한 인재를 양성해서 올려 보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볼 때 오히려 저는 앞으로 한 10년, 10년 정도는 인내의 시간이라고 봐요. 물갈이가 돼야 된다고 봐요. 좌든 우든 똑같아요 그거는요. 그 다음에 진짜 고 작가님이 잘 말씀해 주신 게 뭐냐면은 제가 우리 체인지 그라운드 직원들한테 제가 말한 적이 있어요. 김지현 팀장이 저랑 동갑이에요. 딱 동갑인데 저는 왜 김지현 팀장을 동갑으로 보냐. 그 회사 내에서는 고 작가님이 저를 상사로 저는 절대 그렇게 보지는 않아요. 업무적 능력으로 봤을 때 저는 뭐랄까 나보다 한 6, 7살 어린 막내 동생 이런 정도로 봐요. 그 실제로 그 연수 차이를. 그 다음에 예를 들면 우리 많이 알려진 PD가 연 PD가 저랑 10살 차이는 안 날 거예요. 10살 차이는 안 날 거예요. 아무튼 뭐 연 PD 몇 살이에요? 네? 9살 차이 나요. 9살 차이. 그러면 연 PD랑 저랑 그래도 나이 차이가 좀 나죠? 그럼 제가 연 PD랑 9년 차이나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연 PD는 제 딸같이 생각해요. 다 PD 마찬가지. 예를 들어 여기 뭐 PD 분들이 30대가 넘은 친구들도 많은데 다 제 딸 아들같이 생각해요. 저는요. 그래서 이 친구들한테 그 인간적으로는 한없이 잘해주지만 그 가족 사람들이 이제 착각하는 게 그거예요. 와 체인지 그라운드 가족 같은 분이 들어가면은 뭐 놀고 먹는 줄 알아 사람들이. 처음 맞기 시작해야죠 이제 그러면 진짜 그쵸? 저는 가족한테는 누구보다도 엄격해요. 그러니까 얘가 쓸데기 없는 스트레스는 안 받아야 돼요. 하지만 의식적 노력을 할 때는 온갖 고통은 다 견뎌내야 되는 거예요. 얘가 성장을 해야 되니까 내 딸한테는 안 그럴 것 같아. 저 그런다니까요. 그러니까 아무튼 그 관점을 어떻게 바라보냐가 여러분이 이제 행동을 하는 건데 마지막으로 똑같이 제가 세상에서 제일 힘들어하는 게 우리 딸을 안아주는 거거든요. 우리 딸이 이제 6살인데 올해로 6살 됐는데 19kg예요. 그러니까 내가 기력이 딸려서 안아달라면 그게 당연히 그 자리에서 안아주는 건 되는데 안고 이동은 이제 너무 힘든 거야. 예? 뭐라죠? 쌀 반포대라 그러나 이렇게 조그마한 쌀을 이렇게 하나 들고 다니는 거니까. 그래서 맨 처음에는 우리 와이프가 이제 버릇 나빠진다고 안아주지 말라 그랬는데 제가 그거를 관점을 바꿨어요. 과연 얘가 나한테 언제까지 안아달라 그럴까? 예? 그러니까 일단은 크게 사고 실험하면 20살 돼서는 나한테 안아달라 그러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중학생 때도 안 그럴 것 같고. 아빠는 다 똑같아. 예, 그러니까 초등학생 때까지는 모르겠다. 그러니까 일단은 내 기력이 닿는 한은 좀 안아주자. 그게 오히려 내가 얘를 안아줄 수 있는 기회가 오히려 내가 놓치고 있는 건 아닌가? 그래서 제가 이번에도 놀러 갔는데 엄청 안아줬어. 우리 딸은 그 습관이 돼서 조금만 힘들면 다리가 아파 움직일 수 없어 막 그러면서 다리가 아프대 막 그래놓고 제가 저기 아이스크림 있다 그러면 벌떡 일어나서 가요. 그러니까 그리고 다리가 아프다면서 갑자기 힘이 생겼어 막 이러고 그치? 응? 그러는데 아무튼 바른 마음에 나와 IQ를 자기 합리화한데 쓴다니까. 그러니까 아무튼 그 관점을 따라 여러분. 근데 그 뭐지 그 대수 씨 말도 틀린 게 아닌 게 저도 우리 딸 많이 안아줬거든요. 진짜 너무 무거워. 근데 그 요즘도 안아줘요? 그러니까 2학년인데도 안아달라 그래요? 그러니까 동생이 더 안아달라 그래. 근데 힘든데? 내 예상이랑 다른데? 그리고 게다가 심지어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앉다가 나중에는 뭐냐면 지금 몇 킬로예요? 20한 5kg 되나? 아 그렇지 25kg. 근데 이렇게 앉다가 다시 업으면 그냥 업는 게 아니라 이게 발을 이렇게 잡아서 무슨 말처럼 해줘야 돼 이렇게. 근데 너무 힘든 거야. 너무 힘들지. 그러니까 18kg도 힘들어지. 숨이 턱턱 막히고 힘든 거야. 그래서 몇 번을 했는데 얘가 잘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저도 바꿨어요. 20살 돼서 이러지 않겠지. 그러니까 근데 내가 언제 내가 이렇게 해주겠냐. 오히려 복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해서 관점을 바꾸니까 하세요, 그냥 이렇게 해서 반도 맞아. 내가 체력을 길러야겠다. 나도 그 생각에 나는 더 안아주기 위해서 체력을 길러야겠다. 이게 관점을 바꾼 거잖아. 언제까지 안아달라고 해요? 절대 안 그런다니까요. 몇 살까지 안아달라 그러나? 그 뼈독자분들이 알려주겠지? 댓글 나올 것 같은데 댓글로 우리 몇 살까지, 선배님들이 나오겠는데 몇 살까지? 20살도 안아달랍니다.
그거 나오는 거 아니야? 그러면 이놈 새끼 이거 이제 시작해야지 이제. 아 근데 나는 액죠 단점 인격적으로 독립을 해야 돼. 알아주지 않을 거야. 그러니까 진짜 이 관점이 여러분 다 모든 걸 결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옛날에 그런 생각했었잖아요. 여러분 공부를 많이 하면 관점이 되게 넓어지거든요. 그 다음에 여러분이 전문가가 되면 관점이 되게 넓어져. 왜 그러냐? 옛날 여러분 어렸을 때 생각해보세요. 선생님 하면 뭔가 다 할 것 같고, 뭐 교수님 하면 뭐 다 할 것 같잖아요. 당연히 그 분야에서 많이 알지만 저는 이제 교수님들이랑도 친한 분들이 많으니까, 그러니까 그냥 한 인간으로서 딸 자식 교육 때문에 힘들어하고, 그 다음에 뒤처지는 것도 두려워하고, 연구 돈 못 따는 것도 두려워하고, 선생님 그냥 딱 그냥 임용만 끝나고 그냥 공부 안 하면 또 태반이에요. 그냥요. 뭐 여러분보다 공부하면 모르는 사람도 많아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이제 관점, 신문에 나온 것들이 특히 이제 저는 반도체 분야에서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예? 제가 뭐 틀릴 수도 있지만 하나 말씀드릴 수 있는 게, 반도체 중국이 따라하는데 몇십 년 더 걸립니다. 왜냐면은 그게 쉽지가 않아요. 쉽지가 않아. 그러니까 벌써 뭐 중국한테 반도체 따라다니는 이거 언제부터 기사 보셨어요? 옛날 때부터 봤죠. 그렇죠? 아니 진짜 옛날 때부터 봤죠. 그러니까 솔직히 적게 잡아도 5년 넘게 전부터. 나는 신박스 만나서 안 거거든요. 예. 난 이쪽 분야 모르니까. 뭐 5년 전부터 뭐 났잖아요. 자동차 따라간다, 조선 따라간다, 반도 따라가는데 뭐 조선도 뭐 좀 어느 정도 뭐 이렇게 하다가 요즘 다시 우리나라가 다시 조금 했는데. 아이 중국 배가 막 이렇게 쪼개지고 그랬다니까. 그러니까 원래는 하나 따라가 다시 안 되는데 자동차는 또 뭔가 될 것 같다고 뭔데 많이 그래 따라온 거잖아 그래도. 근데 그러니까 디스플레이가 이제 거의 다 따라잡았고. 디스플레이가. 그러니까 디스플레이 그거 이미 이겼다 그러는데 따라잡는데 20 몇 년 걸린 근데 거예요. 반도체는 거의 뭐 기미가 안 보이던데. 훨씬 어렵기 때문에 제가 두 개 다 알잖아요. 지금 1, 2위가 다 우리나라네 맞죠? 훨씬 어렵기 때문에. 메모리 반도체 부분. 그러니까 여러분 공부하면은 관점이 그렇게 넓어지는 거예요. 특히 한 분야의 전문가가 되면은, 요리 전문가가 되면은, 제가 요즘에 유튜브에는 좋은 게 많은 게 이제 진짜 요리사분들이 나 그런 거 되게 감명 깊게 봤어요. 그 요리에서 공부를 안 하면은 맥스로 벌 수 있는 게 5천만 원이다. 요리사로서는. 결국에는 그 지점장도 하고 매니지먼트도 해야 되는데 그거 안 하면은, 특히 요리는 또 육체노동이어서 나이가 넘으면 그것도 할 수도 없다고. 그래서 저는 요리사는 대학교 안 나와도 되는데 대학교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그 영상을 되게 감명 깊게 봤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관점이 중요한데, 관점은 내가 이 어떤 바라보는 생각을 프레임을 바꾸면 되는 거죠. 근데 바꿀 때 그럼 내가 바라보는 프레임이 그 관점이 훌륭하냐? 이만 훌륭할 필요가 있잖아. 근데 훌륭하기 위해서는 뭐다? 경험치가 높아야 돼요. 경험치가. 이 경험치 높이는 거는 공부가 있고, 또 많은 사람을 대하는 게 있고, 또 그야말로 말 그대로 많은 경험을 할 수 있는 것도 있는 거겠죠. 그러니까 지적 경험, 간접 경험을 많이 하게 되면은 경험치가 높아지면 당연스럽게 관점이 되게 훌륭해질 수가 있는 거죠. 업로드 순서는 모르겠지만 악경영이랑 바로 연결되네. 왜? 양이 중요하다니까요. 경험치가 넓어야지 그렇죠. 관점이 충분히 폭넓어져요. 그래서 좋은 책만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그것만 읽죠? 사람이 편협해집니다. 편협해진다고. 바이어스가 걸려요. 그게 거기 틀린 내용도 많을 텐데 그 정답이라고 간주할 거고, 그 작가가 쓰는 건 이제 무조건 대놓고 믿을 거고. 그러니까 여러분 그 관점이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관점 자체가 여러분입니다. 그걸 잊지 마시고 어떤 좋은 관점을 가질까를 한번 여러분이 고민해 보시고, 다 여러분이 좋은 관점을 통해서 어떤 뭐랄까 그냥 좋은 렌즈로서 세상을 들여다보면서 이왕이면 똑같은 세상이지만 더 즐겁고 긍정적으로 세상을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방송 여기까지고요.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더 알찬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